자, 이번에는 미적분 마지막 단원인 속도, 거리와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미적분 1도 마지막입니다. 속도, 거리와 적분. 자, 속도, 거리와 적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뭐였어요? 나의 위치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주어집니다.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주어집니다. 이게 제일 가는 기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왜냐면 미분이란 게 순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 위치 변화는 속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그럼 얘는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나의 위치 함수가 나옵니다. 각각 위에가 이제 미분, 그 다음에 아래가 적분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분과는 다르게 이제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나의 위치의 변화와 그 다음에 나의 이동한 거리, 이게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위치의 변화와 이동한 거리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하면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서울 돌아왔어요. 그럼 나의 위치의 변화는 얼마예요? 없어요. 빵이에요. 이동한 거리는 뭐예요? 서울 부산이 400km라고 감안을 했을 때 얘는 바로 400 더하기 400이 됩니다. 즉 나의 이동한 거리는 800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위치의 변화는 바로 인테그랄 fx dx예요. 인테그랄 fx dx입니다. 하지만 a부터 b까지 라고 쓸게요. 근데 이동한 거리는 뭐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가 되는 거예요. 사실 v겠죠. v 속도에 관련된 거니까. vt라고 써야 되는데 일단은 위치의 변화는 적분을 하되 이제 기본적으로 나의 위치가 방향성을 띠기 때문에 서울, 부산, 서울 이렇게 됐으면은 나는 이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동한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이동한 거리만을 놓고 봤으면은 400, 400, 두번 800이겠죠.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써볼까요? 여기 지우개를 통해서 일단 지울 건 지우고요. 이 부분들은 다 지울게요. 자, 필기를 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필기를 합니다. 위치 변화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입니다. 나의 처음 위치로부터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동한 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예요. 얘는 내가 위치가 얼만큼 변화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움직인 거리만 보고 싶은 겁니다. 움직인 거리만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경우에 위치의 변화와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고 나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어요. 뭐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뭐냐면은 나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바로 xt라고 쓰는데 미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x0라는 게 붙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나의 초기 위치예요. 초기 위치. 내가 원점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구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처음 시작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초기 위치란 게 붙고요. 거기다가 인테그랄
t0 즉 시간이 빵초일 때부터 아니면 혹은 시작하는 시간 뭐 몇 초부터 라고 주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vt dt 이게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나의 속도를 나타내는 적분해 같은 경우에 vt는 얘도 마찬가지로 v0라고 붙습니다. v0가 뭐냐면 초기 속도예요. 뭐냐면 내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상관이 없는데 멈춰있지 않은 속도에서 즉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럼 그거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v0 초기 속도가 주어지고요. at dt 즉 뭐예요? 가속도를 적분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나의 위치 함수와 속도 함수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쉽게 개념 정리가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는 무엇이냐?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제 속도 그래프 혹은 뭐 가속도 그래프들을 주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내는 건데, 자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볼 건데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직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되면 90도 맞죠? 그랬을 때 여기가 시간 t를 나타내는 축이고 얘가 속도를 나타내는 vt입니다. 속도축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뭐 대충 줄까요?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여기가 3초, 4초, 5초, 6초. 변화무쌍하게 할 거니까 시간을 많이 줘볼게요. 10초까지 할게요. 8초, 9초, 10초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움직여 볼게요. 속도의 끝은 2, 여기에 마이너스 2. 그래야지 넓이를 실제로 구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짠, 짠, 짠. 점을 찍고 있습니다. 짠, 짠, 짠. 그려볼게요. 자, 이게 정확히 그리기 힘드니까 대충 그릴게요. 삼각형이라고 보세요. 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야, 지금 왜 이래? 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속도를 몇 번 바꾸고 나의 위치 변화는 얼마고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세요. 첫 번째, 방향 전환이 몇 번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 거리는 얼마인가? 세 번째, 나의 위치는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자, 원점 출발이라고 합시다. 원점 출발. 방향 전환은 몇 번 일어났습니까? 자, 방향 전환은 쉽게 얘기해서 얘는 이제 속도가 양에서 혹은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어딜까요? 미분에서도 많이 봤던 겁니다. 여기입니다. 이거와 이거 그리고 얘까지 몇 군데? 세 군데네요. 그래서 얘는 방향전환을 3번 했습니다. 방향전환 3번. 나의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동 거리. 이동 거리는 자,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이 삼각형 하나당의 넓이가 2, 2, 4, 2입니다. 이 삼각형 하나 넓이 2예요. 얘도 삼각형 넓이 2고 얘도 넓이가 2예요. 하지만 음수겠죠? 여기 마이너스 2입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얘도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절대값 vt
dt예요. 얼마? 10이에요. 나의 이동 거리는 10이다. 근데 나의 위치 변화는 얼마입니까? 초기 위치가 원점이라 얘기를 했어요. 나의 위치는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2라서 인테그랄 얘는 결국에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내가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어진 시점은 몇 초일까요? 원점에서부터 가장 먼 시점. 내가 원점에서 가장 멀었을 때는 바로 4초의 시점. 그리고 바로 8초의 시점입니다. 왜? 이때 원점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원점으로부터 4만큼.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위치는 속도 함수의 이제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도 함수의 넓이. 근데 이제 위치냐 이동 거리냐에 따라서 디테일함이 조금 갈릴 뿐이에요. 근데 현재 나의 위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4초에서 8초 두 때가 가장 멀다. 원점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는 시점이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한테 어려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네요. 이거는 솔직히 뭐 미분하고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 있는 형태고요. 이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 또 하나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공 던지는 거예요. 공 던지는 거. 공을 던진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부분도 물론 문제를 조만간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지상 10m 지상 1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s 20m/s로 위로 던진대요. 위로 던졌을 때 VT는 20 빼기 10t 20 빼기 10t 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이걸 갖고 이제 최고점 혹은 땅에 떨어질 때 동안 이동한 거리 등등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면으로부터 10m 위에서 공을 던졌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x0예요. 나의 초기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 위치. 공의 초기 위치겠죠, 여기서는. 이 공의 초기 위치고요. 그럼 xt는 1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속도인 20 빼기 10.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네요. 이걸 t라고 쓰기 좀 그래요. 10t dt 뭐 쓸게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10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 이게 뭐다? 나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위치 함수입니다. 그럼 땅바닥에 떨어졌다.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이게 0일 경우를 얘기하는데 언제예요? 땅바닥에 언제 떨어집니까? 일단은 뭐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0, 4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좀 복잡하고요. 아마 분수값 형태로 나오겠네요. 이거는 뭐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최고점에 도달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땅바닥이 있고요. 이게 지면 삐뚤어졌나? 이거 지우 다시 할까요? 이게 지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된 언덕 위에서 여기가 10m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초예요? 이 최고점은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0이라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맞죠? 그렇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속도가 0인 시점은 t가 2초일 때입니다. 바로 이때는 2초 후예요. 2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해 보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x2는 10 더하기 40 빼기 5, 4, 20 얼마예요?
30m입니다. 30m. 그러면 나는 위로 20m를 올라갔고 다시 30m에서 떨어지겠죠. 내가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 공이 이동한 거리겠죠. 50m가 돼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뭐다? 총 50m를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m 올라갔고 30m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최종적인 위치는 마이너스 10m가 되겠죠. 내가 10m 위에 있었으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분하고 거의 엮이는 거예요. 근데 단 주의할 건 뭐다? 나의 초기 위치. 요거를 잘 따지게 됩니다. 요것도 조만간 문제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실제로 여기도 이렇게 사실 문제 위주로 봐야 되는 형태예요. 여기도. 왜냐면 실생활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제 헷갈릴 경우가 많고요. 조만간 문제를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래서 미적분 1은 전체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미적분 1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열의 극한 혹은 함수의 극한 연속성, 미분 가능성 등에서 매우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어렵긴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잘 풀 수 있어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제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게 중요한 건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특히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두 번 더 이런 식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은 이제 학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혹은 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이제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 이메일을 보내준 학생한테 답장을 몇 시쯤에 이거를 설명해서 올려주겠다라는 답장도 해줄 거고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잘 몰랐었냐 확인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은 올려줄 테니까 질문이 필요한 사람들은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또 그리고 너무 이제 많은 형태의 문제들은 많은 형태가 아니라 많은 질문들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겹치는 질문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답장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메일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새 몸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이해를 바랄게요. 알겠죠?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하셨습니다.